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이어 맥쿼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의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면서 주가가 장중 6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두 나라 간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중동발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이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최윤범 고려 아연 회장은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공사비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사비 상승률을 연평균 2% 내외로 관리하고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이어 맥쿼리까지 반도체 업황 둔화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면서 위기론은 이제 충격과 실망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지난주 마이크론이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조금 나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조금 상황이 바뀐 겁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이게 범용 제품 수요는 둔화하는 게 맞지만 이제 AI 메모리, HBM 등을 필두로 이제 고수익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이 기조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우리 반도체 수출도 이제 AI 서버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것을 이제 삼성전자로만 시선을 좁혀서 본다면 다소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이런 IB발 악재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제품 양산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삼성전자 위기론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HBM3 이 8단 제품을 3분기에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 제품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약속이 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신이나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8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승인을 놨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달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대폭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D램이 이제 전달보다 17.07%, 낸드 플래시는 11.44% 하락했습니다. D램 가격이 8월에도 전달 대비 2%대 떨어졌었는데 두 자릿수가 하락한 거는 이제 지난해 4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DR5나 기업 데이터 센터용 ESSD 등 고사양 메모리 수요가 여전하지만 전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HBM이라는 고수익 사업을 놓칠 거라는 우려가 지속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연내 엔비디아 HBM 승인이 어려울 거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주요 메모리 반도체인 D램 1위 타이틀도 뺏길 거라는 게 이제 맥쿼리의 전망이었습니다. 실제 맥쿼리는 내후년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SK하이닉스의 43%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해외 인력 감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뉴스들만 보면 진짜 이 전방위적인 좀 위기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뉴스가 좀 체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약 10%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달에 로이터 역시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체 자회사의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다고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해당 지역에서 뭐 수천 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규모의 수천 명 정도의 이제 감축에 일환으로서 동남아에서만 한 수백 명 단위의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인력 조정 규모는 한 수천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좀 일상적인 인력 조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위기감을 더 고조시키는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좀 직원들을 동요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는데 실제 최근에 이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이죠. 직원들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뭐 주위에 나가려는 인력들을 지켜달라면서 좀 다독이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저조한 반도체 실적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처우 개선, 그러니까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없게 되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경쟁사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안팎으로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건 이 삼성전자 이 자신일 텐데 이거 뭔가 좀 이게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좀 얘기도 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파운드리 힘을 빼고 메모리부터 경쟁력을 회복한다. 뭐 이런 루머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조직 개편이 뭐 대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루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시장에 루머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했던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 이런 개혁 메시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확고한 변화 의지가 필수적이고 결국 이를 기술력 진보와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모든 악재가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단 하나의 호재로도 삼성전자의 주가나 아니면 시장 업황에 대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HBM 생산 능력이 내년에 이제 월 최대 20만 장 수준으로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재무 위기까지 겪었던 SK 하이닉스가 HBM 하나로 반전을 꾀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시장 반전 카드를 꺼내길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이 반도체 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 중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삼성전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 원이 깨졌죠. 그렇습니다. 장중에 이제 6만 원 밑으로 내려갔었는데요. 주가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작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린 주체도 외국인이었는데요. 9월에만 삼성전자를 9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었는데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늘까지 18거래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난달 3일부터 벌써 한 달째 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반도체 주식 왜 이렇게 내다 팔고 있는 겁니까?
먼저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불안감이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HBM 시장의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률이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년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면서 업황이 고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00% 넘게 늘었었는데 2분기 상승폭은 100%대로 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삼성전자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일본 엔화 강세 등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가 낮은 일본은 매력적인 자금 조달처로 꼽혔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일본에서 값싸게 돈을 빌린 다음에 미국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서자 이런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헤지 펀드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가운데 가뜩이나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금리 인상에 동의하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도 주식을 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 중국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금이 좀 매력이 떨어진 우리 시장을 떠나서 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조 원, 지난주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중의 일부가 중국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등과 함께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습니다. 편입 비중은 중국이 24%로 가장 높고 인도, 대만,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코로나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비중이 지금 30%대에서 20%대로 축소된 반면에 인도와 대만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증시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국인이 투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 주식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뭔가 좀 상황을 바꿀 만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일단 이달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또 하이닉스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때 나올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11조 원 수준인데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줄긴 했지만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삼성전자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란 평가입니다.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년 수요 부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전망이 나와야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전방 수요가 탄탄하다는 언급을 투자자들이 듣길 바란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불안해진 중동 정세에 정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간밤 미국 증시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고 국제 유가는 3%나 급등했는데요. 오늘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선 예정에 없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동 사태에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소집해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격화된 중동 분쟁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해 3년 반 만에 1%대에 진입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지난해 폭등했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당장 다음 달부터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10월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 보도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 것이라면서도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불붙은 중동 전쟁 공포에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려는 심리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1,300원에 다가서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10원 넘게 올라 1,320원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유가 불확실성에도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론에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30일 연중 최저치에 근접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엔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60년 성장사를 돌아보고 미래 60년 도약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파수꾼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지표상의 선진국을 넘어 모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초인류 선진국을 향해 달려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이 목표를 향해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오늘 법원의 결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원 민사 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별 관계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제140조가 공개 매수 기간에 특별 관계자는 공개 매수가 아니면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이 주주총회 표대결은 물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서 특별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회사 돈으로 이 자사주를 사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풍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이제 연합을 해서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나섰던 게 지난달 13일입니다. 이제 공개 매수일은 오는 4일이고요. 한마디로 급습이었습니다. 이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백기사를 구하겠다고 이제 백방으로 나섰지만 소득이 별로 없었고요. 네. 영풍 연합에 대항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제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풍의 주장대로 자기 주식 취득이 금지됐다면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영풍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때마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고려아연은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윤범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고려아연의 반격 카드가 공개된 건데 2조 7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그 자사주를 주당 83만 원에 그리고 지분율로 따지면 15.5% 그리고 금액으로는 2조 6,600억 원 규모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2조 7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베인 캐피털도 고려아연의 재무적 투자자로 합세했는데요. 베인까지 합치면 총 18%, 3조 1천억 원의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영풍이 가격을 75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의 대항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 지분율은 약 6%입니다. 자사주 매입 시점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사들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풍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영풍과 MBK 측은 이제 법원 판결 직후에 이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이제 배임이자 그리고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평상시 50만 원대인 주식을 이제 80만 원대에 사면 그 즉시 회사의 손해이고 또 주가도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법원이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려아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배임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영풍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며 민형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 법적 분쟁이나 이 후폭풍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은 이제 그 지분 매입 경쟁입니다만은 네. 이게 끝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배임이다, 시세 조종이다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분 매입과 소각에 2조 7천억 원 가량을 빌려서 쏟아붓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지연과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이 공사비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 정비 사업장이 멈춰서고 국책 사업들마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문제로 나타난 갈등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3년간 3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멘트도 민간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비 대책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면 독점 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해도 민간 공사에서까지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력 확보를 목표로 내건 청년층 교육 강화는 현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여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것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왔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